8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4번째 만들고 있어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이게 몇 번째 강의인지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 1년 전 계속 강의 만들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만 강의를 딱 해서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한 번에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2번, 3번 이상 합니다. 어떨 때는 5번, 6번도 만들어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강의를 4번째 만들고 있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죠. 그죠?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를 했는데 실수를 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 또는 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그게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근데 온라인 강의에선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4번째 강의입니다. 같은 거를. 잘해야 될 텐데 이번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go over라는 표현이었습니다. go over는 뭐였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넘어가다는 뜻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훑어보다, 영어 단어에서 examine이랑 비슷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죠? 훑어보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책이 넘어가는 모습 아니면 대본을 확인할 때 대본을 그 종이를 넘기는 모습이 그 오버에서 주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온 단어라고 했고요. 오늘 볼 표현은 takeup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takeup을 배울 거냐면 The $100 Startup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미국에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당시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이런 실리콘밸리 뭐 엔젤 투자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수백억, 수십억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유저를 뭐 3개월 안에 100만 명을 모았네 뭐 이런 수치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나 슈퍼스타는 있어요. 그죠? 뭐 연예인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항상 1%는 슈퍼스타죠. 근데 대부분 그죠? IT 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뭐 자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1%만 그렇지 99%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비즈니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0달러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하고요. 오늘 소개할 내용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교육 서비스라는 게 실제로 투자 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뭐 장비 같은 게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스킬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나 스킬을 전수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달러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쓸 것 같지만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학원을 운영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음악 선생님이 음악만 가르치면 참 좋겠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 가르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 경영이나 학생들 관리에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보실 표현인 테이크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업이라고 하면 뭔가 올라가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데 실제로는 강조하는 의미로 많이 써요. 강조하는 의미요. 그죠? 테이크업의 뜻은 뭐 테이크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테이크가 더 테이크해 이 뜻에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업이 앞에 있는 단어를 강조해 주기 때문에 테이크는 테이크인데 테이크 뒤에 업이 붙었기 때문에 테이크인데 더 테이크해 이 뜻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질문을 통해서 배워볼 건데 첫 문장 여기부터입니다. Music teachers don't want to deal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They want to teach music, he said. 이 얘기죠. 여기서 he라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그 주인공, 음악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음악 선생님들은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루고 싶다. 그죠? 딜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딜하다, 그 딜 있잖아요. 거래하다. 그런 뜻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딜은 실제로 with랑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루다, 그죠? 거래하다 이런 뜻인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무슨 뜻이죠? 주로 정부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리 경영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그죠? 회사에서 보통 많이 쓴다는데 비즈니스나. 그래서 비즈니스를 관리 경영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음악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음악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뭐를 원해요? 그냥 음악을 가르치길 원한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죠? 그럼 당연하죠. 선생님이 된 이유가 이런 걸 좀 가르치고 싶다 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근데 실제 세상은 어때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but in the typical music teacher's work day they have to spend much of their time dealing with administrative tasks. 뭐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에 다루는데 그들의 시간에
많은 부분을 have to, 해야만 한대요. 그죠?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음악 선생님들의 workday, 그리고 일하는 시간, 일하는 날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리 경영을 다루는데 그들의 시간을 much spend, 그죠? spend much time이란 얘기죠. 많은 시간을 쏟는데요. 그래서 그 예로 scheduling, rescheduling. 그래서 자 오늘 언제 누구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누가 또 바뀌면 스케줄을 또 다시 스케줄링 해야 되잖아요. 그럼 리스케줄링 하고 그 다음에 sending reminders. 야 너 오늘 수업 있다.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저 오늘 수업 갑니다. 이렇게 리마인더 해줘야 되잖아요. 엄청 귀찮죠. 그래서 in addition to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추가되고요. all these things.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스케줄 관리하고 이런 실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죠? administration, 관리 경영하는 데 드는 이러한 시간 모든 활동들이요. take up a lot of attention. attention을 take up,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take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손으로 낚아채듯이 가져가는 거예요. 탁 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attention을 채가잖아요. 여기서는 음악 선생님들의 집중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원래 음악 선생님은 뭐에 집중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대한 거에 쏟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스케줄링하고 리마인드 보내고 하는데 다 어텐션을 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distracted from teaching. 실제로는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distracted. 그죠? 방해를 받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ake up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take에 낚아채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take가 강조되니까. 그래서 제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먼저 보시죠. 그래서 영어 뜻으로 제가 제공한 걸 보면 take up이라는 건 to pick up, start something, 그죠? 그리고 to occupy entirely. 그래서 entirely라고 하면서 occupy, 걸리는, 차지하는 것을 완전히 차지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진 하나 보면요, 지하철인데 여기가 이제 남자분이 쩍벌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자리가 2개, 3개가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를 앉아보면 옆 사람이랑 같이 공간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공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남자분이 공간을 다 차지해버린 거죠. 다리를 오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A journalist confronted. 뭐죠? 마주한 거죠. 저널리스트가 이 기사를 쓴 사람이겠죠. The manspreader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쩍벌남을 영어로는 manspreaders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S가 붙은 것은 이제 여러 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manspreader가 뭐예요? 쩍벌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manspreader가 뭔지 미국 사람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쩍벌남 그러면 다 알 것 같지만 어떤 사람한테 쩍벌남이 뭐야?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요구할 테니까 그 설명해주기 위해서 who가 붙어서 추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take up 뭐죠? 차지하긴 차지하는데 확 차지하는 사람. up이 강조했죠. take를. too much 과도하게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Take up too much room on trains. 기차 안에서 룸이 방이 아니죠. 원래 뜻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우리가 그 열차 안의 공간을 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take up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공간을 과도하게 확 차지한 사람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영상을 볼 건데요. 여기서는 B2C 비즈니스에 비해서 B2B 비즈니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뭐 사용하다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가격이라든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크게 안 드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그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죠? 일반 한 사람이 개인이 받는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확인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 크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회사에게 팔았는데, 회사는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때까지 최대 2-3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라는 느낌으로 테이크업을 씁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You know, usually when you try and sell enterprise software to a company, it can take up to a couple of years, can take up to a couple of years, can take up to a couple of years for them to actually just buy the software.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랑 사진 또 실제로 영어로는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테이크업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회사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도 이 사람의 강연을 제가 테드에서 보고 이 사람이 책도 썼길래 책도 읽어봤는데요. 리워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저희가 발췌한 내용을 볼 건데, 거기서 이상하게도 회사라는 것이 일하기 위해 만든 공간인데, 조사를 해보면 회사원들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장소가 회사 사무실이에요. 희한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사람들이 오히려 커피숍이나 도서관이나 집에서 일을 더 잘해요.
회사 가면 일을 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 같이 보면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